보이소. 자랑스런 자갈치 아지매매. 아이고 이제 벌시로 곧 7월이 시작됩니다. 7월 되면 거리두기 단계도 개편되고요. 또 부산은 이미 방역수칙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인구 대비 1차 백신 접종률이 29.8%에 불과한데요. 자칫 방역에 소홀해지면 상황이 악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도 걱정이 되지요. 코로나19 상황 오늘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26명, 토요일은 9명이었습니다. 26명이 9명에 딱 비교하니까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 부산의 네.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해 주실까요? 네, 사실 부산은 지난 목요일부터 시범적으로 인원수 제한을 5명에서 9명 금지로 이제 완화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요일부터는 24명, 금요일 31명, 토요일이 9명으로 줄었다가 예. 어제는 우리 수산업 목욕탕 관련 확진자로 인해서 26명으로 다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생산 지수는 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예, 예.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 수나 비율도 20% 넘고 있고 그리고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완화가 되는 어떤 새 지침인데 예, 예. 이게 이제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니까 청취자분들이나 시민분들께서 많이 이런 부분에서 이게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줄어서 향후에는 아마 계속 확진자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유, 참 걱정이 큰데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부산에서는 이제 수산업 종사자하고 목욕탕 이런 데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수산업 관련 확진자가 또 어제 9명이 추가돼가지고 예. 거의 26분이 확진되는데 아마 어제 이제 재검 들어간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많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마 근해업 나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행정명령을 내려서 72시간 내 검사를 하도록 했는데 또 그 선제 검사에서 보통 이 또 동서자가 또 4분이 또 확진이 됐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확진의 고리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거기에다 추가해서 또 남구 목욕탕 관련해서 확진자가 또 목욕탕 거쳐갔는데 한 20명을 검사했는데 거기서 또 8명이 확진이 된 거예요. 네, 네. 또 우려되는 거는 또 이제 피서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해운대나 강한리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데 그쪽 해운대 유흥업소 종사자 감염이 있어서 추가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확산 가능성이 여러 군데에서 조짐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7월부터 이제 좀 많이 풀릴 거다. 뭐 이런 네네. 예상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6명, 7월 14일까지 그리고 네, 맞습니다. 부산은 지금 이제 8명까지는 이제 집합이 가능한데 요거를 네네네. 역시 14일까지 이제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장한 거죠. 예, 거리두기 단계를. 네. 그러니까 갑자기 좀 많아지니까 그 네. 정부 당국에서도 이거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7월부터는 인원 제한이 없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예, 예. 최근에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2주 정도를 8인 정도까지 이제 인원은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2주 동안 추이를 보면서 또 추가로 결정을 하게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은 지금 아주 이제 확진자 발생이 위기상인 것 같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산 1차 예방접종률이 32%밖에 안 되고 예. 이제 그 말은 결국은 70%가 접종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더구나 이 접종 인원도 대부분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예, 예. 그분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접종이 완료된 분이 9%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예. 2차 접종까지.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예방접종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제 접종의 속도가 붙으니까 이게 다 된 걸로 오인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접종을 안 한 인원이 70%인데 그분들이 활동력이 높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이제 지금 다 풀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두 달, 7, 8월 정도 좀
후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면 정말 안전하게 좀 진행이 될 텐데 하는 전문가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에서나 이런 방역 담당하는 분들은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도 모임수 제한으로 너무 이제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조금 빨리 조치가 됐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또 쪼여서 이렇게 방역을 잘 잡아서 네.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한 거는 60세 이상에서 접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진자가 생기더라도 중증도는 아주 높지는 않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8이 나니까 그 네네. 9인이 이제 그 집합 금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네. 5인 이상 집합 금지였다가 근데 8이 나니까 웬만한 사람 다 모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뭐 16인 뭐 두 테이블 이렇게 앉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그러다- 이제 예방 접종 하신 분들은 수에서 또 빠지니까 네, 더 그렇죠. 많아질 수 있지. 더 더 예. 많아질 수가 있죠. 예. 아유, 어쨌든 지금 이제 뭐 8인까지 모인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음식점 같은 데 모일 때 시간 좀 빨리 드시고 가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먹을 때만 이렇게 좀 조용조용히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예. 근데 이 와중에 진짜 걱정되는 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또 엄청 뭐 10,000명 단위로 다시 또 확진자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이렇게 해외에서 유입 사례가 있던데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러다가 4차 대유행 오는 거 아닌지 이게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지난주에 러시아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신규 확진자 90%가 이 델타 변이 감염자로 확인이 됐고요. 예. 또 영국도 사실 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1차 접종이 60에서 80%까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예.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이제 그 접종 안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확진자의 99%가 이 델타 변이 감염됐거든요. 근데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 용어가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결국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제 베타라고 해가 베타 바이러스를 우리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하고 감마라고 하는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이중으로 같이 있는 바이러스거든요. 네. 아. 그래서 감염 확산력이 또 기존보다 한 60% 이상 높고 즉 한 1.6배 높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중증도도 좀 젊은 연령층까지 중증도가 이렇게 보고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같이 이런 백신의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 다 1차만 맞으면 우리가 한 30% 정도, 33% 정도 효과가 예방 효과가 있는데 2차 접종을 하면 화이자 같은 경우는 한 88% 예방 효과가 있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60%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예. 더구나 이제 우리가 중증도를 표시하는 입원할 정도를 예방하는 거가 2차 접종하면 화이자는 거의 96% 예방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92% 예방되기 때문에 빨리 사실 2차 접종까지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은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부산에 이제 그 해유입에 한 명이 확진된 네네. 사례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향후에 분명히 우세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빨리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하는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이유는 2차 접종 네. 지나야지 최소한 네. 60% 이상은 이게 항체가 생기는 거고 예방 효과가 생기는 거고 네네. 그리고 중증도 안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네, 1차 맞습니다. 나 접종했으니까 나 괜찮아. 이러다가는 뭐 30%니까 정말 큰일 난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 접종하고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는 부분을 이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어느 순간에 이 델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접종하고 마스크 벗고 있으면 거의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물론 실외라는 부분에서 환기가 잘 됐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지만 밀집도가 높아지거나 하면 위험성은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네. 영국에서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대충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네네. 그 이제 상반기 백신 접종이 이제 마무리 단계고 7월 중순 이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분들이 접종 대상입니까? 그래서 7월 초는 백신 물량이 좀 부족해서 아마 상반기에 미접종했던 분들하고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분들 학교 교직원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거고 7월 26일부터 드디어 이제 50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
사전 예약이 아마 55에서 59세는 7월 10일부터 예약하고요. 50에서 54세는 7월 19일부터 이제 사전 예약을 한다고 질병청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예, 예. 그 날짜를 잘 챙기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 50대 청취자 여러분들도 접종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얘기 들어보니까 접종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제 뭐 응급실 네. 가가지고 응급실에서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받아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입원을 하고 어떤 분은 막 그게 저 중증이 돼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네. 그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접종 후에 의사 진료를 받는 게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게 또 중요한데 우리 백신에 따라 조금 틀린데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이제 3일 이상 계속 열이 지속되거나 또는 요즘 이슈가 되는 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되면 꼭 가셔야 되는데 어떤 게 의심되는 증상이냐면 보통 접종하고 4일에서 28일 사이에 예. 약을 먹어도 계속 두통이 생기거나 이제 눈앞이 이제 흐려지거나 또 다리가 그전엔 괜찮은데 양쪽 다리가 부으면서 접종 부위가 아닌데 먹이 생기거나 예, 예. 그러면은 꼭 이렇게 바로 진료를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 파이자도 말씀 듣고 싶은데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